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뭐 김상조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임명을 해줘도 되지 않나. 뭐 처음부터 대기업들 그냥 손발 자르겠다는 그 공약 내세웠고, 어떻게 보면은 그에 걸맞는 사람을 내놨고, 무슨 위장전염 같은 거 걸려 있긴 하지만은 강경화에 비하면은 물론 뭐 위장전염 자체를 5대 배제 원칙으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그거는 뭐 협조도 가능하지만은 뭐 절대 안 되는 사람, 지금 볼 때 김희수, 강경화 그리고 김상권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하고 이제 조건을 걸어서 협상을 통해서 김상조를 임명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야당들한테 너희 한번 붙어보려면 붙어봐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이쯤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 정체성과 스타일과 노무현 정권과 좀 한번 비교해볼 하고요.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미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학습 효과를 가졌는지 이걸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벌이고 있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노무현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 제가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차이는요, 쇼입니다. 쇼. 노무현 정권 생각보다 쇼 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나와가지고 말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야, 저 정권 좀 말이 앞선다, 이래서 약간 쇼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5년 동안 잘 살펴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확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말만 앞서가지도 않았고, 사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태여 쇼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정권이었죠. 말을 했죠. 말을. 쇼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이분 그 정권 초기 때 큰 위험 닥쳤던 게 최도술 등등 측근들 비리 걸렸을 때 이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쇼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마이크 잡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 같은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그냥 노 대통령 스스로 그냥 스타일로 그냥 얘기해 버린 겁니다. 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제 쇼가 아니죠. 그냥 못 해먹겠다는 싶은 심정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회사의 사장만 해도 직원들 앞에서 나 사장 못 해먹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쇼와는 좀 상당한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성격적으로. 그럼 문재인 정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사진과 영상 개사료 주는 거 가지고 정말 개사료 주는 거를 찍어서 막 멋있다고 하고, 주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뭐 조국 민정수석이랑 주로 이 노타이나 혹은 넥타이 탄 차림으로 이 청와대 공원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진, 이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어디 뭐 6월 10일 그 당시 가서 무슨 좀 유족들 끌어안고 하는 사진, 거의 제가 볼 땐 이거 영상 이 모델들 하는 그 대행업소 같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없어요. 참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냥 말로 그냥 확 해버리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이나 하죠. 이거는 그냥 그림과 영상으로 해서 자꾸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20대, 30대, 40대 자기들 볼 땐 개돼지들, 문재인 정권이 볼 때 그 개돼지들만 속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 반해서 그런 식으로 속인다거나 쇼를 한다거나 그걸 굉장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했죠. 그런 스타일들을 직설적으로 말로 그냥 팍팍 꽂히는 스타일들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나 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주장하는 스타일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들 보면 그러다가 여러 큰 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남상국 대우조선 그 상무이사님인가 전문가
그 노 대통령 친형 그 노문평 씨한테 그 좀 청탁했다가 그걸 청와대에서 그냥 청와대 기자회견하면서 그냥 막말을 퍼부어서 한 사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살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노 대통령 같은 경우 말을 막 뱉어대가지고 그러면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 남산구 사장이나 노건평 관련돼서도 나는 관계없다. 우리 형 그 시골에 있는 그 형의 일이지 나 관계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다가 정말 애꿎은 사람 하나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회창 캠프에서 무슨 뭐 불법 비자금, 불법 대선 자금 관련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내가 저 사람보다 10분의 1 이상 더 먹었으면 나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검찰에 가이드라인 줘서 검찰이 딱 10분의 1 맞춰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어쨌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자기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사 같은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꽤나 많이 낙마를 시켰습니다. 본인 스스로. 김병준 부총리도 그랬었고 전효숙 그 헌법재판소장도 그랬었고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낙마 많이 시켰죠.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도 골프 치다 몇 번 걸려가지고 낙마시켰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 비리에 걸리니까 낙마를 시키는데 문재인 정권처럼 자꾸 이제 쇼를 하는 커피 타임하고 뭐 직원들과 격이 없이 뭐 식사하는 사진 찍고 이런 쇼하는 스타일들은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쇼를 해서 자기를 충성하는 개 돼지들만 속이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 이런 거에 아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결벽증을 가졌었거든요. 아주 결벽증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날아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논문 표절자를 부총리에 앉히고 무슨 상습 기업형 위장 전입한 사람을 외교통상부 장관 앉히고 뭐 음주운전자를 앉히고 뭐 아무런 도덕적 그런 거 필요 없다. 국민만 속이면 된다. 사진 멋있는 거 찍어주면은 개 돼지들처럼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면 된다.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푸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원래 이 운동권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세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돈만 긁어 모으고 별장 사고 요트 사고 원래 그게 꿈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과의 교류한 지가 별로 안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분 그 영화 변호인 나오듯이 무슨 뭐 부산 지역의 그 운동권들을 좀 변호 좀 대신 해주다가 그것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YS한테 픽업돼가지고 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운동권적 훈련이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레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말로 그때 이 노무현 정권 당시 뭐 최장직 교수하고 논쟁하는데 뭐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정말 무식하다는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운동권의 더러운 피가 좀 덜 주입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권 때 최소한 경제 정책은 적용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 당시 이광재, 안희정이 특히 이광재가 막 주도해서 이 삼성하고 연결시켜서 삼성이 상당히 많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한미 FTA도 하고 분양가 원가 공개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막아버렸고 지금처럼 무슨 막 비정규직 어거지로 정규직 채워넣으라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고 즉 운동권과 다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미 FTA를 문제로 운동권하고 대판 싸웠죠. 노무현 정권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칼럼을 써가지고 이 낡은 운동권들아 나하고 논쟁해보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욕 많이 먹었죠. 무슨 대통령이 농객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개 뭐 운동권 학자들하고 논쟁할 사람이에요. 어쨌든 상당히 궤를 달리했다. 반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 이분은 원래 이 경희대학 다닐 때부터 운동권이었고 계속 운동권의 길을 가고 거기 주위에 있던 이런 사람들 측근들 이호철이니 뭐니 다 운동권이니까 완전히 순수 거의 순도 100% 수준의 운동권. 뭐 솔직히 뭐 통진당이 집권하나 정의당이 집권하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지금 정책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세금 왕창 이제 국민 세금 쳐들여가지고 공무원 왕창 늘려버리겠다. 지금 이게 바로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고 미국한테 들이받아가지고 사드 무산시키고 중국한테 잘 보이고 김정은한테 가서 엎드려 빌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운동권식으로 통진당식으로 지금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는 도대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라 할게요. 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평생.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너무 다른데. 정치하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정체성도 너무 다른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이나 했을까? 그냥 자기들 권력 잡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느끼지만은 예전에도 그랬던 게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욕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거 문재인 씨가 나중에 야당 실권 잡았을 때 반대했단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하나의 필생의 업적을 문재인 씨가 그때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모셨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운동권들이 권력 잡기 위해서 노무현을 이용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자기가 권력 잡기 위해서 이용한 거고 도저히 지금 하는 형태 볼 때 노무현 정권에서 이 태생적으로 이어진 정권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원래 이 쇼하는 정치인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정동영, 손학규, 쇼하고 막 이런 스타일들. 그건 정말 영상 연출 잘하잖아요. 이 정동영 씨나 손학규 씨나 손학규 씨는 거의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탄광 들어가서 막 숫덩이 바르고 다니고 그런 쇼하는 거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거의 손학규 능가하는 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걸맞지가 않죠. 근데 지금 미국은 그러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까? 미국은 굉장히 헛갈렸습니다. 정말 말년까지도 노무현에 대해서 헛갈렸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헛갈렸죠. 왜? 그 당시 미국은 학습이 안 돼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 이렇게 낡아 빠지고 이렇게 김정은한테 엎드려 비는 세력인지 거기까지는 학습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김대중 정도면은 미국식 리버럴이라 그러면은 좌파 개념이 약간 포함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약간 좌파 개념이 섞여 있는 정도로 봤을 거란 말이죠. 이 김대중을, 미국에서는. 그래서 북한 문제 풀 때 클린턴 정권에서 전적으로 김대중을 믿었고, 심지어 부시 정권까지도 김대중을 믿고 따라갔을 정도니까. 그러다가 이 김정일이 자꾸 핵무기 개발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시 정권과 미국의 제도권 지식인들이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네, 이 정권? 좀 이상하네? 그래서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을 하는 거죠. 얘 한번 미국 한번 데려와봐라.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노 대통령이 그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미국에 뭐 사진 찍으러 뭐 갈 일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빨리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뭐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릅니다. 부시 대통령이. 가가지고 뺑뺑이를 돌렸대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뭐 전 세계 한 180개국의 정상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뭐 마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기업가를 다 부를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한번 보려고. 그런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정말 알제리니 무슨 뭐 방글라데시니 부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부릅니다. 와라. 그러다 보니까 대우하는 게 쫙 다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선수들인 거죠. 야 이번에 좀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럼 그냥 깍듯하게 모시고 제일 깍듯하게 모시는 데가 어디냐? 캠프 데이비드라고 있죠. 미국 대통령 별장. 원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거기서 자기 손자들하고 노는 재미 때문에 그 손자 이름이 아마 이름이 돼 있을 거예요. 캠프 데이비드로.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로 우리 아마 대통령 중에서 초청받은 유일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부시 정권 때. 둘이 같이 이 기독교 신앙으로 뭉쳐진 사이여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상회담 기록을 보면은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1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했다는 그 얘기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대우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러다가 뺑뺑이를 돌렸다 이런가. 뭐냐? 만나주지도 않고 스케줄도 안 빼주고 그냥 뭐만 이렇게 뭐가 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CIA들 왔다 갔다 하죠. FBI 애들 왔다 갔다 하죠. 겁주죠. 이래가지고 길 좀 드리는 거거든요. 너 촌놈 미국 한번 와봐라. 너 얼마나 이 미국이 무서운다라는 줄 아냐. 겁 좀 주는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겁먹고 다음날 한일 행사 때 가가지고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 6.25 때 지원해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마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이 좋아했겠어요? 그 말 듣고? 욕 무슨 잔 먹었죠? 국내에서도 욕 얻어먹고 미국에서도 저 뭐하는 사람이냐 저거.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6.25 때 이 4만 명의 정말 희생자가 나온 그 미국의 정말 이 도움에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는 무슨 수용소로 끌려갔다? 아니, 그 당시 나이가 얼마, 노무현 대통령 나이로 볼 때, 수용소 끌려갈 나이가 아니거든요, 6.25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저 사람 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반미 정은 어떠냐 해가지고 어깨에 힘 좀 주더니 미국 들어오자마자 미국 형님 없었으면 저는 수용소 끌려갔을 겁니다. 이게 외교에서 제일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미국 바깥에서는 막 가다가 안에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스타일은 미국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경계를 하고, 김대중 정권하고 다른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CIA가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는 거죠. 이거 믿을 수 있겠나, 이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른바 이 한국 내에서 좀 미국에게 이렇게 좀 정보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좀 형성됐을 거예요, 아마 노무현 정권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또 예상치 않게 갑자기 한미 FTA를 또 제안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또 이 사람 그 반미인데 이거 왜 갑자기 한미 FTA? 그래서 또 해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당탕탕 가긴 했지만은 계속 의심을 사는 상태에서 계속 갔다. 그리고 막판에 임기 얼마 안 남고 평양에 가가지고 헛소리 엄청 했죠. 15조 원 퍼주는 그 서약서 들고 가고 저 퇴임하고 평양 좀 들락날락 해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노무현 그냥 정말 이상한 인간. 저거는 도대체 뭔가 저거. 자입도 아니고 덜 떨어진 인간.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얘기가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 그냥 믿을 수 없는 인간.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인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없잖아요. 광우병 촛불로 한 대 얻어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거의 식물 정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에서 이 광우병 촛불을 보고 이제 완전히 화들짝 놀랐죠. 아니 먹을 거 관련해서 미국이 얼마나 이 신경을 쓰는 나라인데 그 미국 거 먹는 거 보십시오. 그 먹을 거 천국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소고기가 불량해서 그걸 안 먹겠다고 여중생들이 울고불고 횃불 들고 나오고, 그때 사실은 한미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상정할 수 없는 나라구나, 이 나라는. 그때 그 결정이 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을 상당히 경계하는, 특히 야권이 정권 교체됐을 때 상황을 아주 경계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박근혜 정권 들어왔을 때 박근혜 정권이 자꾸 이제 중국 쪽으로 가니까 이제 미국의 지식인들도 자꾸 비판하고, 물론 저는 그건 이제 박근혜 정권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바마라는 이상한 정권, 미국에 또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서 오바마 정권의 입장이 북한 문제는 한중일 너희 셋이 알아서 해 이래 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은 일본하고는 안 풀리잖아요. 중국이랑 일단 풀려고 한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거 박근혜 정권이 오바마 뒤통수 치고 중국 간 거 아닙니다. 그거 오바마가 밀어낸 거예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의 지식인들의 입장은 대한민국 정권은 언제든지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국회에서 이른바 반한파들이 있습니다. 반한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늘 중국에 종속당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랑 한패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즉 한국 포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포기론이. 그때 쭉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광우병 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미국은 대비를 많이 해놨죠.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다룰지가 이미 다 서 있는 거죠. 노무현하고도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약간 덜 떨어진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문재인은 완전히 운동권패에 둘러싸여가지고 언제든지 김정은한테 머리 숙여 다니고 중국한테 엎드려 빌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한국을 버리고 일본까지만 간다는 것까지도 시나리오 짜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미국하고의 관계도 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권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만약에요, 6월 말에 한미 FTA를 관련해서 트럼프 정권이 칼로 쳐낸다, 한미 FTA를. 한국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몇 개 날려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과 그 민노총 이 통진당 세력은 원래부터 한미 FTA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유리한 조항도 다 쳐낸다. 그럼 양쪽에서 한국의 유리한 조항을 쳐내고 미국 유리한 조항을 쳐내면은 FTA는 그냥 없었던 걸로 돼버린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까지도 트럼프 정권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겁니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거 뻔히 알고 한미 FTA 손 다시 보겠다는 거죠. 손을 다시 봐보면 안다. 한국이 미국을 동맹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단물만 빼먹고 이용해먹고 김정은과 시진핑한테 엎드려 빌려 가겠다는 건지를 한미 FTA를 한번 재논의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 FTA의 제일 큰 수혜자죠.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을 양보해서 좀 우리가 양보해주면 되거든요. 몇 개 조항 좀 해주면 되는데 너희가 우리 유리한 조항 건드려? 그럼 우리도 너희 유리한 조항 쳐. 이러면 이제 한미 FTA가 완전 깨지는 건데 미국은 그게 있죠.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진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한미군이 지금 굉장히 줄었지만 2만 한 8천 명이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한 5만 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들어와요. 전시 때. 그리고 주한미군에 왔다 갔다 하는 첨단 무기 전략적 자산이 한 50조. 일본 오키나와에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한 100조. 이거 대한민국 국방비하고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저런 무기들을. 그러니까 안보를 거의 100%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미국한테 또 돈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갖다 붓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사드 관련해서 영향평가한다고 시간 질질 끌고 지금 기름도 안 주겠다 해가지고 이상한 좌익단체를 해가지고 도로 막고 사드에 지금 기름도 못 집어넣게 막고 있고 이번에 2사단 고별 콘서트 하는데 좋다고 댓글로 욕해내면서 가수들 못 나오게 해가지고 파행 벌어지고 미국이 바보가 아니 이게 다 미국의 의회나 백악관에 보고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 대사관이 그냥 있겠어요? 이거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환파들이 쫙 올라오고 이제 트럼프 같이 자기 정치적 위기 때문에 한번 돌파해야 돼서 어떤 놈 하나 잡아다가 그냥 개패를 패가지고 한번 국정이나 전국을 반전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누구 좀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다 엎드려 뻗치고 있어요. 일본을 치려고 했더니 아베가 엎드리죠. 사우디 치려니까 사우디 왕이 엎드려 버리죠. 대한민국 제대로 걸렸네 이거. 한번 칠 수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었으면은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야. 노무현 정권이었으면. 노무현 정권보다도 한참 더 왼쪽에 있는 통진당 수준에 있는 정권. 그러면서 쇼의 달인들. 통진당 쇼 잘하죠. 통진당 쇼 잘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쇼를 해서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나라를 김정일이 원하는 나라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원하는 나라는 뭐냐?
미국한테 왕따 당하고, 일본한테 왕따 당하고, 중국한테 개무시 당하고, 고립돼서 북한이 스스로 미국과 딜을 쳐가지고 한반도를 장악하는, 그렇게 만드는 나라가 북한 김씨 왕조가 원하는 대한민국인데, 문재인이 정확하게 북한 김씨 왕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안 걸리기 위해서 맨날 임종석이 조국 데리고 커피타임 하면서 개돼지들로 만들고 있는 거고, 국민들. 제가 아까 오전 방송 때 말씀드렸죠. 이런 짓을 참 이 히틀러나 이 스탈린들이 참 잘했는데, 스탈린과 히틀러는 하여튼 주황 집중적인 개발을 들어가서 인민들을 좀 먹여 살렸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문재인 정권 그것도 안 되면서 왜 스탈린이 히틀러 따라 합니까?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렇게 그냥 쇼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무솔린도 마찬가지고, 이 독재자도 제대로 공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북한 김정은만 배웠는지,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은처럼 국민들은 배 굶기면서도 독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서 그런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태들을 보이고,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믿고 기대고 있는 그 개돼지 유권자들, 지금도 문재인 찬양하고 있는 개돼지들, 진짜 20대, 30대, 40대들, 노무현 때 한번 보란 말입니다. 노무현 때 이렇게 했는지, 노무현 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분별력도 안 되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 투표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예전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당 찍고 이래가지고 독일 그 꼴 났는데, 냉정하게 비교해보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 히틀러 만도 못하는 정권이에요. 히틀러는 경제는 성공시켰다니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자기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보십시오. 강경환이 뭐니? 자기 아들, 딸들은 다 챙기잖아요. 남의 아들, 딸들은 촛불이나 들고 실업자 되든 말든 댓글이나 쓰고 문자나 보내라 해놓고, 자기 아들, 딸들은 또 얼마나 잘 챙깁니까? 미국 보내고 다. 그걸 좋다고 박수칩니까? 20대, 30대, 40대? 그런 당신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을 때 당신들 뭐라 그럴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라가 망하는 딱 그 수준의 국민들이 앞선에 서 있으면 나라 망하는 거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개돼지들이 정말, 저는 나라를 망치고 있고 망하게 하고, 당신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북한에서 고생하는 3천만 민족 전체를 지금 다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뭐 더 공부하라 말하기도 이제 어색하니까 노무현 정권 때나 좀 잘 보란 말입니다. 최소한 이런 생쇼는 안 했다, 노무현 정권. 그리고 미국한테 저렇게 완전히 잔머리 써가지고 미국을 속여 넘겨보겠다, 그렇게 하진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는. 정신들 차립시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국민 나라 뺏기는 거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